네, 저희 팀 지금 사진이 보이고요. 저희 팀을 공포의 2분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팀 멤버들이 디자이너도 있고요.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있었고, 또 한국 특허정보원에 계신 분도 오셨고,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소에서 또 오셨고요. 또 SK텔레콤, HGIT에서도 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디자이너지만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많은 그 연구원들 또 대표들 다 오셔서 저하고 그 좀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설레었고요. 굉장히 재밌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거 네. 10분밖에 안 돼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헤드투게더, 머리로 뭔가 좀 생각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했고, 두 번째는 핸드투게더, 손으로 쓰고 연구하고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핸드투게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헤드투게더는 브레인스토밍하고 컨셉을 발전시키고 리서치하고 아이디에이션 하는 것들을 다 총괄해서 헤드투게더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현재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호텔의 전입력을 만들고, 또 직접 필드 트립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분석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스토리보드와 프로토타입까지 그것들을 다 헤드투게더로 말을 했습니다. 파트 1 헤드투게더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가 인구 고령화가 주제인데요. 저희가 2020년을 잡은 것이 아니고 2020년은 너무 멀어서 한 2010년 정도 할까 하다가 그것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2015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은 3차진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는 병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 65세 이상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75세 정도 되면 요즘에는 65세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5세를 선정을 했고요. 무엇을 병원 가는 것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무섭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냥 어리 아프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기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도 제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공포에 떨지 않는 그러한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공포를 뭔가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우리가 좀 한번 머리를 조아려 봤습니다. 현재 그 상황, 그래서 이제 코어즈 다이어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현재 그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독거노인들이 어디 아프면 사실 병원에 혼자 간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들이 많아서 인지도가 높으신 의사들이 많아서 집안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중되기 때문에 그분 한번 만나는 게 굉장히 시선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시간이 채 2분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 2분 동안 잠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처방받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사이니지가 너무나 복잡해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뭐냐면 병원에 가면 무섭다.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 이 두 가지로 좀 코어 프로그램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빅다이브 시간에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잘 안 보니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하나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한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나눴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냄새가 난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라는 거고요. 또 의료진의 태도가 너무 냉소적이다. 친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환자 입장에서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 불안하고요. 늘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대병원이나 뭐 삼성, 현대 아산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서 과연 75세의 노인이 자기의 진료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동선들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혼자 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사인을 볼 수가 없어서 뭐 체열실이니 뭐 검사실이니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휠체어를 갔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현재 진료부터 해서, 그러니까 75세 노인이 1차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이 3차 진료를 가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이제 진찰을 받으면 진단서를 끊어주면 저희가 그 노인이 이제 3차 진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동선에 따라서 전이를 해본 것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서울대병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삼성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병원 그러면은 가장 큰 병원 빅4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병원, 그 다음에 그 현대 아산병원, 마지막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카톨릭 의대인가요? 거의 종합병원. 그 네 가지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필드 출입한 내용, 필드 리서치하고 데스크 리서치 두 가지를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문헌 연구라든가 선행 연구들, 사례 연구들을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멤버들이 그걸 가지고 다 한 번씩 읽고, 그리고 이제 필드 리서치 했던 내용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특히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카네기 멜론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게 있었어요. 이제 클리닉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참고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 투게더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완전하게 저희가 완성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이것은 그 카네기 멜론 것을 저희가 좀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좀 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그 전이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차 의료를 왔을 때 그 환자가 초진 예약 접수를 하면 거기서 금방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뭐 2주 또는 뭐 길게는 3주까지도, 3주, 4주, 한 달까지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면은 어디 가서 검사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그 버블로 해놓은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대기하는 검사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대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면 결과를 듣기 위해서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바로 그게 2분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2분의 공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축소해서 초기부터 결과 듣기까지를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범위를 축소해서 그 2분을 한번 좀 그 공포감을 완화하는 데 집중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스코프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 그곳의 그 전체 전입의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사진들, 좀 맞는 사진들을 다 붙여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 과연 그 2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 포지티브 필링하고 네거티브 필링으로 나눠서 아랫부분은 네거티브 필링이고 윗부분은 포지티브 필링입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2분 안에서 그 환자의 그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의사 또 그 환자의 가족,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 뭐 그런 분들을 다 같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환자는 환자들 나름대로 의사 문제점이 있고, 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그 스태프홀더들도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커스터머 저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바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세 분의 그 의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림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저희가 그렇게 수술을 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조금 무섭고 두려운 게 뭐 어떻게 되느냐, 참아야지, 살려면 참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세 분 다 그런 공통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확실히 환자 입장과 의사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4개가 가장 큰 빅 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빅 포가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의료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요. 좀 이렇게 커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 대학병원들, 그 빅4 외의 병원들도 나름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은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골절상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뭐 이런 치료가 훨씬 더 특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암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공기도 좋고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거의 100% 암 환자들을 위한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10분인가요? 자, 그럼 마지막 한 10페이지 남았는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은 그 제안, 솔루션은 뭐냐면 첫 번째, 항담 기록 카드입니다.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전에 간호원하고 그 환자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를 막상 만나면 얘기를 못해요. 얼굴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간호원한테 얘기해서 컴퓨터로 업로드 시켜서 의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질문할 게 항상 루틴하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대기하는 데 있어서 큰 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항상 대기 시간에 가만히 멍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그 액티비티들이 있구나, 연구를 했구나 등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환자가 겪었던 나는 이렇게 암을 극복했다 하는 성공 사례들을 북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대기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북클렛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어떠한
암을 선고받았을 때,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뭔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이런 스텝들을 충분히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환자한테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다음 5번째인데요. 담당 간호사가 있어서 그 간호원한테 항상 그 1대1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질의 서비스를 좀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6번째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요.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여러분 그 레드캣 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점 같은 데 있어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을 이렇게 실어 나누면 어디선가 모르게 나타나가지고 들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그린캡 그린캡을 쓴 그 간호원들 또는 뭐 남녀도 괜찮고요. 거기 대기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불편함을 물어보고 말동무도 해주고 또 어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가르쳐주는 그러한 친절한 그린캡 간호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 환자용 키트인데요. 만약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의사 처방이 이러한 어떤 그 환자용 키트가 돼서 환자가 직접 그 스케줄을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뭔가 그 환자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자가 충분히 플랜을 세워서 자기 의지대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환자용 키트가 제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의 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위한 그러한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의사를 위한 것도, 의사에 대한 리스펙테이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구나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쾌됐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의사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2분 동안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환자는 의사의 얼굴을 거의 못 봐요. 의사는 환자하고 대화할 때 계속 클릭하면서 모니터만 보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 컨택도 좀 필요하다. 네, 의사 선생님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모니터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모니터로 뭘 보고 있는지, 그게 나한테 뭔가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니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병원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기둥에다가 RFID를 대면은 얼루가 하는 것이 그 사인을 쉽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15년 정도면, 2015년 정도면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서비스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6주 동안 저희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저희 팀원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저하고 굉장히 호흡도 잘 맞았고요. 또 제가 사실은 원래는 리더가 아닌데 본연에게 제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팀한테 좀 많은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